해륜의 끝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서울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친손녀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손녀의 나이는 10살이었고요. 범행은 무려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손녀를 6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고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했습니다. 46번이나 촬영을 해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말 참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뭐 친부가 딸을 이렇게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 뭐 자주 전해 드렸었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친손녀를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자는 성폭행뿐만이 아니고요.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계속 또 소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참 이게 저도 많은 사건 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인데 10세 여아에게 성폭행을 했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신체 구조이거든요. 10세 여아면. 그럼 10세 여아가 받았어야 될 그 충격을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죄명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인데 위계 간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성폭행이라고 봐야죠. 그럼 성폭력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가장형이 하한이 중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걸 과연 위계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아이가 받아들였을 그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폭행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70대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녀에게 성폭행을 했다면 아마 재판장도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정말 기록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검찰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저 20년 구형 진짜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구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인간. 예?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나이 이렇게 어르신들은 제가 이런 표현은 안 하겠는데, 자, 일단 재판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진짜 저는 좀 제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일을 다 했어요.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인정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피해를 당한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기를 기도하겠다. 참.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최후 진술을 하고 울먹였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진짜 변호사님, 네. 보통 법정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런 사람들 형 세게 나오면 다 항소하고 그러죠. 그렇죠. 죽을 죄를 졌는데 안 죽어요. 살고 싶어 하고 더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아마 뭐 이런 어떤 최후 진술 이런 걸로 뭐 자기 죄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역시 변론하기 힘들다. 무슨 변명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변호사를 하면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변론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제 직무 자체가 변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변명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5세로 불우하게 자랐고 질병도 있고 관용은 조금 베풀어 달라라는 식으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제가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말 CG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그래도 변호인이 하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게 지금 저 워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불우하게 자란 75세의 고령자. 네. 보통 뭐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이러면은 저는 보통 그게 어린 범죄자들한테 그렇죠.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한 40대 이상 되면 안 되죠. 75세는 지금 40대 이상 지나면 뭐 불우하게 자랐다고 보기 다 컸는데 뭐 커도 뭐 말이 됩니까? 근데 변호사도 할 말이 없다 보니 한 것 같아요. 뭐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아마 검사가 아주 비난을 했을 거예요. 비판을 하고 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럼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변론하는 과정에서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그러고 앉지는 못하거든요. 법정 최고형 주십시오. 그러고 앉을 수는 없어요. 예, 변호인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그냥
뭐 몇 개지 했는 말이 요런 말 같아요. 불우한 환경에 자란 75세가 좀 말이 안 맞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승 의원님 진짜 다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75살 된 사람의 불우한 성장 과정까지 이거 참작을 해줘야 됩니까? 제가 판사하면 참작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나이가 10세인데 4년 전부터 성폭행을 했다면 6세의 친손녀에게 성폭행을 했는 할아버지인데 과연 이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게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말 이건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어떤 탈사회화는 굉장히 제가 지향하는 편이지만 이 정도의 할아버지라면 탈사회화를 시켜서 재범 위험성이 아니라 그냥 교정시설에서의 모습이 그냥 교정시설에 그냥 삶이 그냥 끝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를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사실 이게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 거라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아이의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었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좀 아이가 조금 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이 70대 남성의 자식들도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자기 아이를 성폭행 10살 된 아이를 성폭행했는데 아무리 본인의 아버지라고 해도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공부를 위한 사례가 그때는 해외에서 친아버지나 친할머니가 딸이나 손녀를 성폭행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심지어 친조부모가 70대가 넘은 조부모가 10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아까 승현님 얘기하셨듯이 아주 일벌백계를 해요.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살고 죽고를 떠나서 이런 사고가 정말 더 이상은 없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검찰이 그래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질타를 했고요.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이거는 반인륜적이다 했는데 징역 20년입니다. 그것도 구형. 나이가 있으니까요. 75세니까 뭐 20년 해도 95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구형을 그렇게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좀 젊었다면 더 구형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합당한 어떤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범행 당시에는 이 피해 아이의 나이가 10살이었고 이후 4년간 이런 범행이 지속됐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다음 달 8일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저희가 그때 선고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